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기차 기업 대수술 30개 이하만 생존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고 기간은 대략 2030년까지로 알려지고 있죠.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등록된 167개 회사 중 대략 25개에서 30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만 생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167개에서 지금 벌써 300개나 줄어들었는데, 한 500개였었는데, 한 300개나 줄어들었었는데, 여기서 또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토막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후폭풍이 당연히 불 것이고, 이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연 기관차들도 지금 속속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까지 합쳐서 25개에서 30개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전기차 기업 대수술 30개 이하만 생존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10년 이상의 한 12년 정도 되는데 10년 이상의 정부 보조금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보조금이 끊기면서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보조금이 끊긴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나오던 보조금이 끊기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차 한 대를 사면 그 보조금 자체가 전기차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가 굴러가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보조금 없이 자생할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는 비아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19년 약 500개였던 전기차 제조업체가 현재 167개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전기차를 판매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마저도 불안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회사가 전기차로 안착하는 분위기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전기차만 만들어서 유지를 했던 기업들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의 86 리서치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 스타트업의 80% 정도가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거나 퇴출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25개에서 30개의 회사만 남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 정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물론 1대1을 통해서 많은 재정 그리고 G2 이렇게 불리면서 재정이 탄탄한 것처럼 불리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하면서 지금 이것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또한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을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위안화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중국 정부에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는 달리 위안화를 찍을 수 있는 힘이 중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계속 찍어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 후폭풍을 생각을 해서 위안화를 마구마구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견제로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해지면서 보조금으로 전기차 기업의 연명을 도울 형편이 지금 못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전기차 기업이 한꺼번에 도산하게 된다면 문제는 당연히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냐? 이에 따르는 부채 청산,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실업, 과잉 투자의 부작용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수위를 조정을 해서 점진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은 전략적으로 전기차를 지원해 왔던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산업입니다. 아름다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 산업을 키우려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지금 미래의 우주항공 사업, 이런 사업으로,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연 기관차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었죠. 그 와중에 기후변화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그 여파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은 어느 국가보다 먼저 전기차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로드스타를 시작으로 전기차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그 전기차의 중심이 되는 장관을 세워서라도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2060 탄소 중립도 여러가지 정책 중 그 일환이었습니다. 전기차 침투율은 2025년 20%, 2030년 40%, 2035년 50%로 설정해 이를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전기차 보조금, 구매세, 그리고 농촌 전기차 보금 확대, 노후 교체 보조금,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이러한 여러가지 우호적인 정책들도 구사했습니다. 자율주행, 배터리 교환 등 차별화된 기술, 물론 배터리 교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 보았을 때는 배터리 교환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배터리도 싸지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 시설도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350kW죠. 350kW로 충전을 했을 때 지금 80%가 충전하는데 20분 미만이 걸리는 EV6, 이러한 기술이 지금 하게 되면서 굳이 왜 새로운 배터리 교환 시설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 그리고 배터리, 전력 제어 장치, 모터 등 핵심 부품의 내재화 등 경쟁력 전기차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노력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신에너지 판매량이 670만 대, 2023년 올해에는 900만 대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죠. 이 수치는 판매 자동차 세대 중 한 대가 신에너지 차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에너지 차량이라는 것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BEV라고 불리는 순수 전기차, 이게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전기차는 그림의 떡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전기차 대변역에 들어가는 중국입니다. 이렇듯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성숙 단계에 들어오자 이제 중국은 옥석가리에 나섭니다. 필요 없는 회사들은 이제 도태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첫 단계는 보조금 미지급입니다. 보조금 미지급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장이 멈춘 전기차 소비시장. 두 번째, 전기차 업체들의 도산. 이 두 가지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낮춰서 판매를 했어요. 물론 전체가 다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받는 거였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싸게 팔 수 없어 라고 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지니까 사는 사람이 줄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수익이 한 달을 팔아도 이득이 남지 않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매기 역할을 했던 게 테슬라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서 중국 정부는 옥석가리에 나서고 있는 거죠. 중국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을 키웠습니다.
정부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은행과 벤처캐피탈을 통해서도 막대한 자금을 전기차 산업에 투입을 한 거죠. 정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과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하고 여기서 남는 것들을 너희가 나눠 가져 먹어라. 우리는 투자를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기차 기업을 세우는 게 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여기에 동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차 기업의 육성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이 상황은 모조리 바뀌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그리고 은행과 벤처캐피탈에서도 이 보조금을 지원을 줄였고 그러면서 당시 500여 개의 전기차가 현재는 167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선두 4개사의 판매 점유율은 약 60%. 그러나 3년 지나면 한 2020년 정도 되죠. 2020년 1분기 기준, 그래서 19년이 넘어온 1분기 기준에 보면 기존 4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절반 이상이나 지금 현재 성장한 것입니다. 과점이 됐다는 소리죠. 현재 신에너지 차량의 중국 시장 순위는 이렇습니다. 1위가 비아드, 물론 35%로 가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테슬라 14%, 순수 전기차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싹둑 한 반틈 정도 잘라서 보면 지금 테슬라와 지금 비아드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위 상하이 자동차 9%, 그리고 4위 광저우 자동차입니다. 특히 상하이 자동차와 광저우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내연 기관차도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6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 시장을 놓고 스바루, BMW, 닛산, 폭스바겐 등 글로벌 업체, 그리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던 초기 선두 기업들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의 초기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은 지금 이름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초기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보조금의 규정을 정했는데 이 보조금의 규정의 요구만 수용을 했고 그런 충족하는 자동차만 제작을 했고 고성능의 디자인, 고성능의 품질을 가진 자동차는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들어온 회사들은 이러한 높아진 규정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중부 정부의 요구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던 테슬라의 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만드는 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약한 차량은 자연히 도태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노린 업체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현재 전기차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19년 약 500여 개 전기차 제조기업이 이제 197개로 줄었고 300여 개 이상의 전기차 기업들이 도태가 됐습니다. 이제 30개까지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딱 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6분의 1 이하로 줄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도태되고 있는 회사들은 만들어진 전기차들을 헐값으로 내다 팔거나 아니면 폐차를 시키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년도 지나지 않아 폐차가 되고 재활용되는 경우도 지금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리고 고장이 나서 어떤 차들이 들어왔는데 이 고장을 고쳐주지도 못하는 현 상황이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에 부품을 공급해주는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도산하며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내용은 테슬라발 가격 인하입니다.
중국에서 신에너지 차량의 1위는 비아드이지만, 물론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 차량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된 것이 비아드이지만, 순수 전기차 판매량으로 보면 테슬라가 1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은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자 자사의, 말하자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단행합니다. 결국 살 사람은 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나비 효과를 촉발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매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테슬라발 가격 인하는 글로벌 업체 및 중국 업체 모두에게 가격 인하의 선택을 종용하게 됩니다. 중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는 전기차만 팔아서는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비아드가 전기차,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순수 전기차를 판매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비아드 자체가 지금 현재 배터리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수직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아드를 제외하고서는 전기차만 팔아서 적자인 기업들이 이 가격 인하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결국 참지 못한 중국 자동차 업계는 정부에 항의했고, 테슬라는 이를 수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 대표 15개 기업과 테슬라 등 16개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을 피하겠다라는 선명까지 맺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가격을 조금 올렸지만 다시 가격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는 다시 가격을 인하를 했고, 중국 자동차 제조협회도 지난 토요일 이 계약을 파기를 밝히면서 다시 가격 인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중국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고, 특히 토요타, 혼다, 그리고 폭스바겐, BMW, 벤츠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테슬라발 가격 인하로 또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서 더욱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배터리팩을 만드는 일부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이거죠. 테슬라가 공장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공장 증설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어떻게 볼까? 그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생산량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인 현대차 그룹은 중국의 현대차가 5개 공장, 그래서 베이징 123 공장 있었고, 창저우 공장, 그리고 수찬성의 공장, 상용차 공장, 그래서 현대차의 5개 공장, 그리고 상용차 1개 공장, 그리고 기아가 3개 공장, 총 9개의 공장을 운영했지만 공장 4개 이상이 현재 중단한 상태이고, 여기 공장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대여를 해주거나, 그리고 또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실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중국에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흔들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 실직 증가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큰 틀에서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경쟁의 심화, 설비 투자 및 이에 따른 과잉 생산으로 시장 자체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매달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부실 업체에서는 전기차들이 팔리지 않고 폐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도산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해 실직 내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청년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에 더 크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한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실직이 또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친환경 자동차는 2022년 131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4.10% 정도, 이 가운데 784만 대가 현재 폐차가 됐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친환경 차량이 폐차가 되고 있으며 곧 1000만 대에 달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지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폐차가 빠르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친환경 차량 폐차보다 더 큰 문제는 실업입니다. 2021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직접 및 주변 산업 종사자, 그래서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 빼고 여기서 부품 공급업체까지 다 합쳐서 총 종사자는 3,500만 명으로 전국 취업자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전환으로에 따른 잉여 인력, 그리고 퇴출된 전기차 기업들의 이슈로 인해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는 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업체마저 30개 이하로 줄이기로 한 만큼 전체 자동차 캐파를 보면 내연기관차 빼고 내연기관차들도 지금 전기차로 속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2035년까지 지금 친환경 차량이라고, 신에너지 차량이라고 불리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50% 판매해야 되고, 그리고 순수 전기차만 50%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전기차 업체마다 30개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기차 업계에서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있는 전기차라도 다 팔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무조건 30개 남은 회사들도 지금 한 5, 60개까지 남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되자 중국 자동차들은 해외 진출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유럽, 동남아 등 중국 이외의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또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일례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0년부터 태국에 1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태국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일본 브랜드 점유율에 도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그 퍼센티지를 갉아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지만 유럽의 새로운 배터리 규제로 인해 LF 배터리 사용이 더욱더 어려워진 2040년부터는 LF 배터리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는 정도의 이번 법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 LF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갔고 자동차 시장도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공장들을 하나둘씩 문 닫아가고 있고 하나둘씩 문 닫아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해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일부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생산은 없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어지럽다 라고 보고 여기에 지금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가서 합자 회사를 많이 했는데 이 회사들도 상당히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